저희가 준비한 2위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어제 여야의 대선 후보들은 자정까지 정말로 온 힘을 다해 유세에 나섰습니다. 먼저 윤석열 후보의 유세 현장부터 살펴볼까요? 윤 후보는 경부선을 따라서 서울 방향으로 왔는데요. 마지막 강남역에서 애국화 열창으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힘차게 애국가 한번 부를까요? 자,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시작! 저 애국가를 부르기 전에 강남역에서 윤석열 후보는 청년층을 향해서 지지를 호소했었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 여러분, 대통령 선거운동 이제 마지막 유세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우리 청년이 멋진 꿈꿀 수 있는 그런 나라 꼭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을 위한 주거 문제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꿈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이 윤석열이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여기까지 오게 만든 것도 바로 우리 청년들의 열렬한 지지 아니었습니까?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힘내십시오. 저와 함께 뜁시다. 윤석열 후보 말고도 다른 후보들도 어제 홍대거리, 연남동 일대, 그러니까 젊은 층이 비교적 많이 찾는 지역에서 집중 유세를 마지막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도훈 의원님, 네. 방금 전에 화면에 봤던 저 애국가의 의미는 윤석열 후보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현장에서 윤석열 후보가 애국가를 선창하거나 당에서 유도한 건 아니고 연설을 마치고 자연스럽게 그 청년들 사이에서 애국가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세를 바라보던 모든 분들이 함께 그 애국가를 불렀다는 건데, 예. 이 행사가 열리기 얼마 전에 청계광장에 모인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은 그 상록수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보수의 애국가와 진보의 상록수, 뭔가 좀 상징하는 면이 있는 것 같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이제 12시가 다 된 시간에 마지막으로 찾은 것이 2030이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많은 분들이 또 얘기를 하는데, 예. 사실은 그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9시 이후에는 마이크를 못 써서 대형 유세를 할 수 없는데, 밤에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려면 결국은 밤에 다니는 건 젊은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있는 홍대든 건대든 강남역이든 간 거고, 그래서 젊은이들을 많이 만난 게 있고, 또 하나는 2030이 중도층이 많은 세대입니다. 특히 이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보수 후보로서는 드물게 2030의 지지를 지금 받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그 많은 정성을 쏟는 것 같고, 새 후보가 다 2030을 마지막 타깃으로 하는 거는 2030이 결국 4050이 되고 6070이 되는 오랜 유권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거를 다 고려해서 그렇게 유세의 동선을 잡은 것 같습니다. 예. 청년층 공략했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확성기 유세가 밤 9시까지였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공식적인 마지막 유세 현장은 바로 시청 광장이었습니다. 이제 스타디움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응원과 압도적 지지로 이제 내일 결승선을 1등으로 끊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민주당 정권은 제가 국민들의 지지로 대통령이 되면 자기들의 180석으로 행정을 못하게 발목을 잡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데 뭐가 겁날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 세력은 국민, 주권자이신 국민뿐이기 때문에 오로지 국민의 이익 하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권 교체 윤석열! 정권 교체 윤석열! 그렇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윤석열은 승리합니다, 여러분.
예. 어제 당대표인 이준석,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대표, 원희룡 전 지사, 원희룡 본부장까지 이렇게 함께했는데 특히 일단 경선 경쟁자였던 유승민, 원희룡과 손을 맞잡았다. 최병무 의원님, 좀 원팀이 어느 정도는 된 겁니까? 그렇죠. 아니 원팀은 사실 그 홍준표, 유승민 이 그 전 두 후보와 그 화해를 함으로써 완성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최근에 그 사실은 유권자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는 그 두 사람보다는 안철수 대표가 이제 더 있기 때문에 아마 안철수 대표와 공동 유세를 많이 했고요. 어제는 이제 마지막 유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팀 플러스 또 표를 가지고 있는 인물들.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중도층이라고 하면 안철수 대표, 그다음에 청년층이라고 하면 이준석 대표, 뭐 이래서 그런 사람들과 원팀을 과시 함께 또 이렇게 표를 함께 윤석열 후보로 모아주자 하는 일종의 퍼포먼스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 유세에서 뭔가 상징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윤석열 후보와 한 팀이 됐다 하는 걸 과시하면서 아마 오늘 이제 투표장에 나가려는 본 투표에 나가려는 그런 유권자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던졌다,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 홍준표 의원도 대구 유세라든지 몇몇 유세는 윤석열 후보와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만 어제 피날레 유세는 함께하지 않았다. 이걸 두고 또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개인 일정 그러니까 건강검진 때문에 참석을 못했다고 하는 거니까요. 뭐 특별히 뭐 의심할 만한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도 총 직결을 했습니다. 특히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둔기 피습까지 당했잖아요. 그런데 부상 투혼을 하고 나와서 연설을 했고요. 이낙연 대표라든가 김동연 대표 그리고 정세균 전 대표까지도 나와서 원팀으로서 총유세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 각 당이 정말 사활을 걸고 원팀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민주당 어떤 지지자들과 함께 상록수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 그리고 반칙과 특권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는 그 정신을 이재명 후보가 이어받겠다는 것이고요.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화통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사기 민주정부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강하게 발언을 했었고요. 특히 이제 청년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 아닌가요?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부동산 문제, 결혼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유능한 경제 대통령 후보로서 꼭 실현해내겠다 이걸 마지막 유세로서 강조했었습니다. 저희가 가감없이 유세 현장의 화면들을 좀 위에서 찍은 화면 혹은 근접해서 찍은 화면들을 좀 여러 차례 만나보고 있거든요. 차전 교수님, 네. 사실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영상을 올리면서 뭔가 친근감을 과시했는데 윤석열 후보 어제 한 줄 공약 SNS 마지막 정권 교체 이 단어만 딱 썼습니다. 뭐 윤석열 후보 이번에 출마 명분이 뭡니까? 단 하나. 제일 우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정권 교체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단일화의 명분도 정권 교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다른 어떠한 미사 여구의 그런 선거 구호보다 정권 교체라는 단문, 이 한 줄의 문장이 아마 자신의 지지층, 더 나아가서는 상당히 아직 결심을 못한 중도층들한테 아마 어필할 수 있는 아마 최적의 단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주저리 이야기하는 식의 선거운동이 아니라 이번에 윤석열 후보 측의 선거 캠페인을 보면 단문 또 아주 짧은 영상, 쇼츠 영상을 통해서 아주 그러니까 유권자들에게 바로 다가가는 그러한 이 캠페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장식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뭐 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국민만 바라보는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다고도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본인의 이번에 그 선거 현수막이 그거지 않습니까? 국민이 키운 윤석열이기 때문에 국민과 언제 끝까지 가겠다는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는 정직한 대통령이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본인이 상당히 공격을 많이 했던 이재명 후보의 뭐 여러 가지 거짓말 논란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지막 호소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보신 것처럼 막판 유세에서 특히 국민이란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지역 순회 일정 중간중간에 감격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의 이 함성 잊지 않겠습니다. 경북이 대구가 서문시장이 제 정치적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가슴이 벅찹니다. 결승 테이프 제일 먼저 죽기 살기로 뛰어서 끊겠습니다. 정치적인 무에서 출발한 사람입니다. 챙길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에게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대전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함성 잊지 않겠습니다. 제 모든 걸 바쳐서 이 나라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희망 지키겠습니다. 이동희 의원님, 네네. 뭐 유세를 많이 다니면서 뭔가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는 감성, 공감 능력이 윤석열 후보가 좀 많이 성장한 겁니까? 아니면 저 감격한 모습을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경선부터 이 대선 본선까지 정말 숨 쉴 틈 없이 뛰어온 거 아닙니까? 근데 막상 이제 선거일 하루 앞으로 다가오니까 여러 가지 그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이제 청중을 보면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생각도 나겠지만 당원과 지지자들한테 굉장히 고맙다 이런 그 생각도 생기고 어쩌보면은 특히 이제 당원들한테는 어떤 동지 의식 이런 것도 많이 느끼는 거 아닌가 그렇게 그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뭐 이제 저 여러분 뭐 사랑합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닭살 돋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까지 할 수 있는 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 선거를 통해서 정치적으로도 조금 성장하는 과정이 있었다. 그런 하나의 증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 어제 그런데 지방 유세 현장에서 탄핵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 발언도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180석을 가지고 제대로 정부를 운영할 수 없게 방해를 하거나 심지어는 우리 당의 이탈자들을 모아 저를 탄핵을 칠 수도 있다고 떠들고 다닙니다. 저는 하라면 하라 이겁니다. 저에게는 가장 막강한 정치적 지지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 아닙니까, 여러분? 저 탄핵 발언을 두고요. 최범우 의원님. 민주당이 180석으로 날 탄핵한다 떠들었다. 하라면 하라. 헛된 망성에 빠진 거라고 민주당 바로 비판했고 어제 사실 이게 그 막판 유세 현장에서 꽤 정치권 공방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사실 공식적으로 이 탄핵이라는 단어를 쳐보면요. 최근 선거 유세 과정에서 민주당에 책임 있는 사람이 대통령 탄핵 얘기를 한 건 없어요. 그런데 저 윤석열 후보가 지금 얘기한 걸 보면 뭐 정부 운영을 못하게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송영길 대표가 식물 대통령 얘기를 한 적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식물 대통령 얘기와 더불어 이제 조금 더 나는 국민만 믿고 가겠다 하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탄핵 얘기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뭐 정치적으로 이런 얘기하면 늘 공방이 벌어지기가 마련이지만 현장 분위기에 휩싸이다 보니까 실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기반으로 해서 그 행정부 운영을 뭐 사사건건 발목을 잡겠다 하는 식물 대통령 발언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윤석열 후보가 나는 그런 걸 돌파하면서 국민만 믿고 가겠다 하는 발언 과정에서 나온 약간은 과장된 조치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승훈 변호사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리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비록 선거 과정에서는 치열하지만 당선이 되고 나서는 굉장히 존중해주고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서로 협치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축제의 장이고 어떤 설레임의 장이어야 되는데 벌써부터 윤석열 후보가 탄핵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부적절했다 생각되고요. 탄핵이라는 게 국민의 뜻과 달리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판단했을 때 이분이 도저히 안 될 그런 사람이다 했을 때 탄핵이 되는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지금 원팀이라고 하는 유승민 의원 등 몇 분의 어떤 국민의힘 의원들이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된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대통령 선거의 장은 5년을 국민을 이끌어야 되는 자리이고 축제의 장으로서 벌써부터 탄핵 얘기를 논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윤석열 후보의 어제 막바지 유세 현장 스케치를 저희가 한번 해봤고요. 투표율을 잠시 한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4시 56분이고 앞서 제가 4시 기준으로 71.1%라고 소개를 했었는데 지금 전국 투표율이 73.3%, 인천 70, 광주 78, 대전 72, 울산 74, 세종 74, 경기 72 뭐 이런 순서입니다. 이도현님. 네. 73.3% 차곡차곡 올라가고 있는데 대략 저렇게 보면 호남은 80%를 넘을 수 있는 투표율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원체 사전 투표가 많았으니까 그렇고 아까 제가 분석한 대로 10시간에 33%, 1시간에 3.3%씩 오르니까 이제 5시가 다 됐고 1시간 남았으니까 3.3% 정도 본투표, 그리고 이제 코로나 확진자 격리자 분들이 최대 나올 수 있는 게 한 3% 정도인데 예. 다 나오지 않겠죠. 그러면 거기서 한 뭐 2% 안팎 그렇게 하면은 다 합치면 70% 안팎에서 최종 투표율이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이 시각 투표율 저희 채널A 그래픽에 나타난 숫자는 73.3%인데요. 잠시 뒤면 5시가 될 테고 본투표 마감까지는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를 빼면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5시 기준으로는 또 투표율이 어떻게 될지 저희가 속보성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